본 방송은 12월 14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0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게 된 송이태라고 하고요. 10수년 전부터 특히 연말 스포츠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 스포츠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 특히 야구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오늘 메인 주제로 이야기해볼 거고요. 백두나 PD, 심수경 그리고 민경훈 패널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곧 2024년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들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똑같죠. 매년 그냥 집에 있다가 네. 약속 생기면은 나가서 이제 놀고, 뭐 그것밖에 없네요. 그냥 뭐 술 먹거나 아니면 먹고. 집에 있거나, 뭐 저는 그렇게. 아무래도 야구 시즌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 우리 또 볼 거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또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는데 녹음일 기준으로 그것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모든 야구 관련된 행사들이 다 끝난 거라서 심심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뭐 국제대회도 딱히 없고 진짜 심심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심한 좀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FA도 지금 뭐 큰 좀 대어라고 얘기하는 지금 대어급 FA 선수들이 이미 다 향방이 초반에 너무 다 끝나버렸어요. 네, 번쩍하더니 그냥 순식간에 다 휘리릭 가버려가지고. 외국인 계약이 좀 남긴 남았는데 그래서 네. 간간히 뉴스 좀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뭐 다들 비슷하군요. 네, 네. 다 뭐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먼저 이 CSR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SR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CSR을 또 검색해서 사전적 개념을 또 갖고 왔는데 CSR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의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그냥 좋은 일 하는 거다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업이 사회에 대해서 좀 좋은 일을 하는 게 뭐 CSR에 좀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ESG 요 두 개가 항상 좀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쵸. ESG의 개념은 좀 어떻게 됩니까?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영문의 첫 글자들을 조합을 한 단어인데요. 기업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이게 CSR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CSR은 조금 더 좁은 범위의 그런 사회 공헌적인 그런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거고요. ESG는 좀 더 넓은 범위에. 그러니까 CSR이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활동에 대한 얘기라면은 ESG는 조금 더 넓은 환경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지배 구조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좀 더 넓은 개념의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환경 보호에 공헌하는 정도로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 대기와 물 오염 등과 환경 규제,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S 소셜은 사회 관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지역 사회와의 관계, 공정한 공급망 관리,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 인권, 노동권, 성평등 등등을 얘기하고요. 지배구조는 투명성과 책임성 등 기업의 대응, 기업 윤리, 자기 자본 구조, 내부 통제 시스템 구성을 포함한 규정과 규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CSR과 ESG의 기본적인 사전적인 개념부터 정식적인 개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프로야구 리그에서의 CSR과 ESG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먼저 ESG가 급부상한 이유에는 기업이 재무적인 요소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들도 이제 보면은
저만 하더라도 사실 우유 같은 거 살 때도 논란 있는 남양우유 안 사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메일유업 이런 거 사는 것처럼 소비자들도 이제 좀 더 좋은 데에다 돈 쓰는 그런 기업들을 그런 데에다가 이제 더 소비를 많이 한다는 그런 배경적 지식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ESG는 약간 기업들한테 생각을 해보자면 EU 이런 데에서는 ESG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ESG 보고서를 따로 내가지고 그 안에 뭐 지배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했을 때 그분들은 이 기업과 뭐 공급망 계약을 맺거나 할 때 먼저 ESG 보고서를 확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등급과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만 보통 옛날에는 확인을 했었겠죠. 뭐 이 재정적 구조가 탄탄했는지. 근데 요즘에는 그거 이외로 이 회사가 자금을 또 어떻게 공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나 아니면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야구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네네. 사실 야구단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기업 안에 있는 모태가 되는 모기업에 묶여 있는 계열사 중 하나고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인데. 물론 저희가 말한 뭐 수출에 용이한 뭐 ESG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주 먼 이야기에 매우 영세한 기업이기는 해요. 그치만 어쨌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도 계열사로 묶인 상황에서 자회사를 관리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사실 그 회사에 포함되는 것도 야구단이기 때문에 야구단도 더 이상 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나 뭐 팬들이나 선수들한테나 모든 부분들을 또 관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말을 좀 더 얹어서 야구 관점에서만, 그러니까 전지적 야구 시점에서만 말씀드리면, 네. 뭐 다들 아는 야구 팬이라면 올해 한국 프로야구가 엄청 흥행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1,000만 관중, 엄청 큰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이윤을 많이 남겼냐, 돈을 잘 벌었냐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업실적이 어떻게 났는지는 이제 내년 이제 봄에 나오는 그렇죠. 각 아직 뭐 구단별 공개가 되지 않았겠죠. 사업 보고서? 네네. 하여튼 매년 내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 뭐 안 나서. 사업 실적 보고서. 네, 실적 보고서 이렇게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참고해 볼 만한 그 자료가 그 몇 주 전쯤에 그 LG 저희 그 단장님, 차명수 단장님이 저기 모 부장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유튜브 진행자분께서 그래서 저기 LG 그 트윈스 올해 흑자인가를 물어봤더니 손해가 줄은 거지 이윤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LG가 일단 올해 평균 관중이 무려 19,100명. 와. 당연하겠지만은 이걸 리그에서 1위고요. 총 관중 수도 140만을 터치를 했어요. 게다가 또 잠실 야구장 하면 티값이 좀 비싸잖아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예, 구하기도 힘들고 뭐 시설도 좀 구리구리한데 또 티켓들은 되게 비싸고.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거둔데 실패했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구단도 사정은 비슷할 거예요. 다른 구단 나머지 9개 구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적자가 줄은 거지 이윤을 보지는 못했을 거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흥행과는 별도로 어쨌든 KBO는 구조적으로 좀 만성 적자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구단 모그룹이 이제 야구단을 단지 수익을 노리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홍보 내지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원래부터 운영을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ESG 경영 뭐 이런 게 이게 중요시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서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특히 해외 수출하거나 해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EU에서 이런 ESG 경영에 대해서 중시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출업을 주로 하고 있는 이제 우리 야구 모그룹 분들이 이제 ESG를 크게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야구가 그런 ESG, CSR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수단?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껏 우리 야구단을 사회공헌 사업을 주력으로 구단을 운영했다기에는 그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는 야구단의 모습들이 많기도 했잖아요. 그 뭐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야구가 워낙에 인기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두드러지기도 했었는데 제가 여성 팬 저번 주제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야구단 운영이 모기업한테 있어서 사양 산업이 된 게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SK가 이제 매각을 하고 그렇죠. 뭐 신세계가 다시 데려오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야구단 입장에서도 내가 내 돈을 써서 투자를 하는데 구단에 대한 뭐 구설수라던가 뭐 안 좋은 파문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면은 사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정말 사회공헌 사업으로 들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자회사들도 꾸준히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자회사 하나가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지면은 리스크 측면에서도 사실 모기업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 야구단을 무엇보다 하나 ESG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단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연고지 지역이라는 일단 야구단은 큰 지역사회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ESG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해 관계자라는 건데 이해 관계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치면은 삼성 안에 묶여 있는 이제 협력 업체들이 있죠. 그 협력 업체들 그리고 또 주주들 주식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 그리고 뭐 그것에 관련된 지역사회 시민들 삼성의 공장이 있는 시민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야구단은 연고지를 갖고 있잖아요. 10개 구단 다 연고지를 갖고 있고 지역사회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아주 다가가기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사실은 뭐 저도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K리그나 다른 리그들과 비교해서는 사회공헌적인 면모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지역사회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게 생각해볼 지점이 많지 않은가. 그건 사실 그 K리그는 그 시민 구단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출발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야구단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사료들을 보면은 좀 정부에서 반강제로 기업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거기도 기업 구단이 되게 많긴 하지만은 시민 구단들이 좀 많잖아요. K리그는 특히 이제 K리그 2 같은 경우는 시민 구단이란 애초에 이름부터가 시민인데 그러면 시민을 아무래도 좀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KBO가 K리그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쪽에 사회공헌 면모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태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다른 그 축구 리그 중에서도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구단들이 있는데 그걸 좀 비교해봤을 때도 야구단은 아직 좀 많이 뒤처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 자체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재 K리그보다 KBO 리그 시장이 더 큰 게 맞고 야구단의 이 운영과 선수들의 연봉을 다 책임지기에는 시민구단이 들어가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뭐 도로 운영이 되면 모를까 시 정도로는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 아마 그런 측면들도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프로 야구단에서 요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재능 기부 교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런데 재능 기부라는 거는 어쨌든 팬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야구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라는 게 꽤 시작하기 어려운 그렇죠.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적게 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네. 우리에게 알려지는 게 좀 적다. 그렇습니다. 화성이라든지 이제 사회인 야구라든지 리틀 야구 많이 하는 곳에서는 주말에 보면은 많은 은퇴 선수들이 재능 기부 활동을 하더라고요. 오. 이게 만약에 일본이었으면은 일본은 뭐 사실 10대 때 다 고등학교에 뭐 그 야구부 인들도 많고 사회인 야구 워낙 잘 되는 나라다 보니까 만약 그렇죠.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아 역시 우리 구단 뭐 우리 은퇴 선수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쉽게 알려질 텐데 우리나라는 뭐 그 야구 한 사람들만 하고 사회인도 막 그렇게 일본에 비해서는 막 활성화돼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하더라도 그게 일본과 비교해서 좀 홍보되기가 좀 한계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입소문이라는 게 가장 큰 효과인데 이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재능 기부 수혜자들이 홍보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정적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되려면 사실 뭐 선수 때 네임드 꼭 좀 유명한 사람이 해야 좀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아마 홍보가 잘 알려지는지 알려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좀 흥미로운 걸 찾았는데 지금 야구의 인기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인기는 사실 Z세대가 그 힘을 많이 불어 넣어줬잖아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Z세대가 도대체 언제부터가 Z세대예요?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 연도가 달라가지고 95년도 95년도부터 이세요. Z예요? 네. 95년도면 지금 나이가 30살. 지금 네네. 바로 찾아봤는데 1990년대 중후반생부터 2010년대 초반생까지를 Z세. 그럼 저는 Z가 아니네. 범위가 15년 20년. 근 너무 범위가 큰 거 너무 넓은 거 커요. 아니에요? 이게 네. 이런 얘기도 되나? 이게 사실 전 좀 억울한 게 MZ는 더 말이 안 되는데. MG는 그럼 말이- 언제부터예요? 약간 네. 벗어나지만 얘기가. 80년대생. 네, 예. 그러면은 저희 다 MG인 거예요? 다 네. MZ죠. 그쵸. 오, 큰 범위로 보면.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Z세대의 한 명으로서 좀 억울한 게 네. 윗세대, 그러니까 기성세대 그 세대들 묶음을 보면 뭐 그런 세대가 있잖아요. 뭐 산업화 세대, 뭐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X 세대 뭐 이런 거. 그 그쵸. X세대, 아니 뭐 민주화 세대도 있고요. 뭐 좀 더 뭐 한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현대사로 보면 뭐 386, 486, 586 이런 얘기 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금 위에서 저희 기성세대 세대 구분은 길어봤 그 범위가 커봤자 10년 정도 맞아요, 한계예요. 맞아요. 근데 이 MZ는 30년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30년이면은 오,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절대 할 수 없어. 저도 Z 세대라고 이게 대본에 저기 피디님께서 적으셨는데 아주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MG라고 하면 살짝 화날 뻔했어요. 아 그러면은 항상 뭐 할 때 MG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정확하게 욕할 수도 말을 있어요. 그냥 그 기성세대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어린애들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예, 그냥 이렇게 너무 크게 근데 묶어버린 게 80년대랑 아닌가. 2010년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강산이 3번을 바뀌는데 그렇죠. 이거 자식일 갖다 수도 보시- 있어요. 네. 아, 너무 웃기다. 잠깐 저희가 이 세대 묶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는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MG 세대가 아닌 G 세대 이렇게 가겠습니다. Z세대 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오케이. 네, 연도까지 정확하게 이거 보이는 거였으면 자막 나갔어요. 네. 네. 그래서 Z세대, 음? 그러니까 지금 2030 젊은 친구들이 네. 프로야구 소비자, Z세대 프로야구 소비자의 공정성 인식이 구단의 ESG 경영 활동과 구단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 20, 30 Z세대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공정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구단의 ESG 경영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구단의 충성적인 팬이 될 수 있는 영향까지 미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구단이 ESG 경영 활동을 놓친다? 저는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수단이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Z세대 2030 세대가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TV에서밖에 야구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리모컨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다 모바일로 야구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야 시청률도 올라가고 또 그만한 주목도를 받고 있고 뭐 밈이라든지 SNS 활동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단들은 이 세대를 무조건 잡으려고 아주 사활을 걸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사람 절대적인 머릿수 자체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윗세대에 비하면. 한 반에 15명씩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30명은 넘었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구단들이 이 ESG 경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 첨언 하나만 더 하자면요. 이게 과거에 이제 야구 응원팀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단연코 연고지역. 맞아요. 내가 서울 살면은 당연히 청룡 응원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응원하면 그냥 네.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기 광주 전라도 쪽 살면 난 당연히 혜태. 태태. 나 저기 부산 살아 그러면 당연히 롯데 이렇게 롯데. 했잖아요. 근데 그 저는 그 앞서 이제 피디님께서는 저희 그 논문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대 그러니까 이제 Z 세대로 한정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연고지라는 응원팀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이 흔들리는 모양새가 확인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왜냐면 이제 KTX 타고 3시간이면 다 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반나절 걸려갔는데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 부모님 세대 야구 보신 분들 팬 보면은 그 어디 응원하세요 했을 때 그 나오는 그 팀이 그분 고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저희 세대 그러니까 Z 세대 한정으로 보면은 그 NC 원한다고 창원 사람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롯데 그렇죠. 원한다고 부산 사람은 더 이상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어쨌든 연고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연고지가 상대적으로 좀 아쉽거나 좀 뭐 팬베이스가 작거나 인구가 적거나 혹은 이제 상대적인 신생 구단인 경우에도 이렇게 이 연고지라는 절대적인 선택 기준이 흔들리는 이 Z 세대 한정으로는 젊은 팬의 신규 유입을 이제 구단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에 따라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구단의 ESG 경영이 이제 연고지라는 과거에 너무 절대적인 한계
한계 내지는 틀을 깰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메일 유협 얘기했는데 제가 야구를 모르는 친구들이 저한테 나 야구 팬 하고 싶은데 어디 팀 응원해야 될까 할 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화를 좋아해. 그러면은 한화는 뭐 대전 지역 사회에 공헌 활동 되게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거기를 응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뭐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본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물어봤던 보통 옛날이면 서울 살면 당연히 뭐 LG, LG, 두산, LG, 뭐 두산. 키움 뭐 셋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연고지 개념 이런 게 좀 희박해졌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네, 있는 것 근거가 같아요. 되지 그 않나. 팀의 분위기도 있고 뭐 최근 성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슈퍼스타들 이런 게 좀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KBO 리그에 전통적인 이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연말이면 이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김장이라든지 연탄 나눔 봉사 또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과 같이 재능 기부, 뭐 야구 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올해도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 네, 이거 올해 시즌 끝나고 보면 뭐 어느 구단에서 연탄 봉사를 갔네, 뭐 김장 봉사를 했네, 뭐 가서 연탄 봉사 뭐 얼굴에 검댕 좀 묻히고 저기 김장 봉사하면은 뭐 사진 좀 찍어야 하다가, 되니까. 사진 찍고 속 한번 쓱 먹어보고 하는데 이제 너무 뻔해요, 사실. 그러면 지금 어떤 걸로 좀 바뀌면 좋을까요? 요즘 세대에 맞게? 요즘 뭐 그러니까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야구 선수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굳이 꼭 레슨 이런 게 아니더라도라는 생각을 해봤어. 너무 나이브하잖아. 사실 김장이나 연탄 이런 거는 뭐 정신도 너무 아니고, 90년대인가? 네, 너무 구식이고 약간 학교 가듯이 개근이 약간 미덕이 된 봉사활동으로 변질된 느낌? 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그래도 조금 좀 너무 나이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하는 것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이 연고지였는데요. 네. 과거 부산에서는 임수혁 고기 돕기 아. 행사가 이제 연말의 부산 시민들의 축제였습니다. 이제 저도 한 5년 정도 개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선수들과 교류하고 그런 좋은 의미들을 알아내서 이제 저도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역시 지속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사실 ESG 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보는데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냥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거야말로 야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굳이 뭐 재능 기부가 아니더라도 선수들 자체가 참여하는 것부터가 팬들한테도 좋고 지역 사회에도 좋고 다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또 생각해봤을 때 매년 열리는 희망더하기 자선야구 대회가 있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양준혁 스포츠 재단에서 개최하는 자선 행사이고요. 2012년 때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게 선수 유니폼 경매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나와서 생각해봤는데 양준혁 스포츠 재단 이외에도 뭐 이승엽 재단, 류현진 재단 등 굵직한 전현직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유명한 뭐 LG 김범석 선수가 이승엽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멋진 프로 선수가 되었다고도 크게 알려져 있고 또 근본적인 단순한 형태의 후원도 있는 것 같아요. 선수 홈런 하나당 얼마를 뭐 기부한다. 이런 거는 근데 진짜 아직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정 구단이랑 스폰서십을 맺은 기업에서 홈 경기에서 홈런을 칠 시에 적립형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홈런 존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스폰서십 존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홈런을 치는 경우에 뭐 돈을 얼마 준다 이렇게도 그 뭐 차 맞추면 차 주고 이런 것처럼요. 네네 그렇게 좀 의미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도 많이 흔한 게 10구단 중에서는 안 하는 구단을 찾을 수 없는 공통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선수 개인으로도 모교에서 비시즌에 훈련하면서 재능 기부 겸으로 같이 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럼 국내 야구의 사회 공헌 활동 중에 또 우수 사례가 많겠지만 좀 그 중에서도 좀 더 우수한 최우수 사례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하는 일이 ESG 보고서를 보면서 사회 공헌 활동
편의 케이스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상 주목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 생각하면은 이 기업의 특수성을 살렸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고는 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뭐 그냥 뭐 걷기, 뭐 임직원들이 뭐 얼마 몇만 보를 걸으면은 기업이 뭐 얼마를 같이 후원을 해준다. 그렇죠. 그런 형태의 근데 그런 거 사실 너무 많아요. 뭐 쓰레기 줍기 이런 거 너무 많은데 항상 눈에 가는 것들을 보면 이 기업의 특수성을 잘 살렸나, 이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잘 살렸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KT라고 하면은 KT 위즈도 모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KT라고 하면은 통신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뭐 청각적으로 장애가 가진 친구들에게 뭐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연결되는 링크가 있는 그런 공헌 사업들을 보면은 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게 참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신했다고 생각된 게 하나이글스의 야구 수업 프로젝트였어요. 국내에는 25만 명의 농아인들이 야구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4개의 농아인 야구팀은 경기 시 서로 다른 수어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적인 부분도 너무 잘 이해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이글스에서 농아인들이 야구를 이해하고 배우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필수 야구 용어를 선별해가지고 수어 제작 전문가들과 야구 전문 기자 등과 함께 야구 수어를 제작을 한 거예요. 하나 이글스에서요. 네네 하나 이글스에서 그래서 이 야구 수어 사전을 출판해가지고 전국 농민학교 교장협의회와 국립서울농학교 대한농아인 야구협회 등이 기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출간 이후에도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 후원과 농인 올스타팀, 뭐 연예인 야구단 등의 이벤트 경기를 개최했다고도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야구단이 할 수 있는 특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야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고 하신 것처럼 이것도 야구 구단만이 할 수 있는 특수성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아주 좋은 프로젝트다. 그리고 그 과정이 기승전결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배경 이런 배경에 우리는 집중해가지고 야구단이니까 야구 농아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 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후원에 참여하고 기증도 하고 출판도 하고 등등 보면은 이거는 기승전결이 너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락앤볼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야구가 사실은 장비도 너무 많이 들고 성별도 사실은 안 걸린다고 하지만 걸리긴 해요. 여자 야구 선수들 지금도 너무 힘들게 야구하는 친구들도 많고 애초에 장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한화이글스에서는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뭐 구장 필요 없고 넓은 공간 필요 없고요. 야구처럼 지금 현재 이뤄지는 야구처럼 복잡한 룰 필요 없고요. 비싼 장비 같은 것도 필요 없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쉽게 야구를 접하고 체험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뭐 골목 같은 데서 같이 비슷한 야구 종류긴 하잖아. 어쨌든 간에 물론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진입 장벽 자체를 낮추는데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한 거에 대해서 정말 마케팅팀, 홍보팀, 프런트를 너무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약간 발야구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KT 위즈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구단 통틀어서 KT가 수원시 지역 사회랑 뭔가 많이 시도하는 느낌이 보여서 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수원시 소상공인 분들과 연계하는 활동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위즈 패밀리 프로그램으로 구단이 홍보나 판촉을 대신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KT가 2군 구장이 익산에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에서는 익산데이를 또 따로 진행해서 익산시 주요 축제나 특산물 등을 홍보해주기도 해요. 되게 놀랐던 게 이번 여름에 서머리그 했었잖아요. 2군에서는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원래는 좀 오전에 시작을 하다가 그때는 서머리그로 좀 늦게 했나? 아무튼 야구를 볼 수 있는 편한 시간대에 잠깐 변동해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서머리그 당시에 익산 2군에서 경기가 있었을 때 치어리더랑 응원 단장분들을 다 대동해서 응원데이를 비슷하게 꾸려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구단 중에서는 2군 구장에 가서 1군처럼 응원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처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1군과 2군 모든 나라 프로 야구가 그렇지만 격차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 이군 선수를 몸풀 때도 많이 없고 사실 굉장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중계 환경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군 구장에서 체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칭찬해줄 만한 사례가 아닌가 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비단 KT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다른 구단들도 이제 2군 경기는 특히나 좀 생각보다 의외의 장소에서 뒤에 경기를 많이 굉장히 하거든요. 의외예요. 뭐 춘천에도 야구장이 있거든요. 호반 야구장인가? 거기서도 진짜요? 하고요. 예. 거기서도 하고 저기 뭐 생각보다 되게 다양합니다. 그 각자 이제 이군 저기 그 훈련시설이 있고 보통 그렇죠. 2군 네. 경기는 다 그 2군 훈련시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별도의 2군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뜬금없이 뭐 포항, 뭐 울산 이런 데서도 2군 경기하고 뭐 생각보다 되게 의외의 한평에 장소에서 있고. 한평에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이제 한평 같은 경우에는 그 기아 2군 구장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챌린저스 파크. 그거 말고 챌린저스 파크. 근데 그거 말고 아예 그런 약간 중립 구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에서도 생각보다 2군 경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뭐 어쩌고 보면 하나의 그 사회 공헌 활동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쵸. 저기 뭐지? 1군 경기도 사실 저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제2구장에서 1군 경기를 치르는 팀이 지금 우리나라 KBO 리그 3개 있잖아요. 롯데랑 삼성이랑 한화. 한화는 청주에서 하고 그렇죠. 저기 롯데는 울산에서 하고 그리고 삼성은 포항에서 하는데 물론 이제 돈을 벌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경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원래 1군 메인 구장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은 뭐 사실 거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티켓 값이라는 게 사실 세 발의 피죠. 아무래도 자격수도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고 티켓 값이 그렇다고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뭐 그것도 그러니까 즉 1군 경기를 이제 제2구장에서 하는 것도 어쩌고 보면 하나의 그런 사회공헌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이게 기업들 요즘 기업 ESG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사회 문제라는 것들이 우리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지역 사회 문제라던가.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기업에서 나눠서 자기들이 할당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회 문제라고 하면은 지역 소멸이 있어요. 지방 이제 소멸. 네, 청년들이 다 이제 도시로 가고 점점 그렇죠. 더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역 소멸이라는 게 그 지역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에 정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익산시에 이렇게 저희 1군이랑 똑같이 2군에서 경기하니까 같이 놀러 오세요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 자체가 팬들 입장에서는 1군 현장처럼 즐길 수도 있고 또 구단이 직접 맥주나 치킨도 제공했다고 했는데 뭐 치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수원에서 익산까지 배달시킬 순 없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익산시에 있는 뭐 치킨집에서 사가지고 치킨을 제공한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익산시는 익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덕에 지역 관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잖아요. 저는 이 현상 자체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KT는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2군 구장이 1군 구장하고 상당히 머네요. 거리가 다른 구단은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서울이면 경기도, 뭐 롯데는 울산에 있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데 여기는 수원하고 익산이면 전라북도 익산시인데 차로 2시간 넘게 걸릴 것 그렇죠. 같은데. 이러면은. 굉장히 먼 거리에 2군 구장이 있군요. 그렇죠. 그 KT 창단 그 초기부터 익산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심지어 KT가 가장 최근에 신설된 구단인데도 2군을 이렇게 멀리 쓰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2부에서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MPB 같은 경우에는 1군 경기 그 타구장에서 치른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정말 우리 약간 일본으로 치면 우리나라 포항, 울산, 청주 같은 포지션의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1군 경기를 되게 의외의 뜬금없는 장소에서 되게 많이 치른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는 게? 제가 MPB의 경우는 아닌데 일본 스포츠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 구단 같은 경우에는 홈 구단이 있고 2군 구단이 있고 2군이 아닌 다른 연계된 구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성 구단 같은 건가요? 위성 구단 같은 그런 오.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구단당 한 5개 정도의 그 구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돌아가면서 물론 이제 횟수는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그 지역도 권역 안에 있다면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의 홈 구단이라면은 뭐 파주에도 한 군데 있을 수 있고 의정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부천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야구장이 많이 없어가지고 쉽지 않네요. 그렇네요. 네. 뭔가 연고지
특정 연고지 이외에도 사실 그 근접한 곳에 뭐 청주라던가 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고 거기까지 지역 밀착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돋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NC 다이노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번에 목요 방송 때 제가 NC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 예, 기억나죠. 네네, 스쿨데이를 너무 아, 칭찬을 해주고 스쿨데이. 싶은데 제가 마산 출신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NC 경기를 꼭 한 번씩이라도 갔더라고요. 학교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사실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이잖아요. 물론 뭐 이제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쵸. 그렇죠. 유니폼도 많이 팔릴 거고. 게다가 NC가 그 올해 기준으로 그 객단가라고 하죠. 그 1인당 그 평균 그 티켓 값이 제가 기억한 게 맞다면 1위로 알고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하면은 특히 학생들 그 지갑 잃어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구장 가기 좀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스쿨데이 하는 거 상당히 좀 좋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 SSG도 그렇게 합니다. 저기 4층 내야 4층 쪽에 가끔 이제 잘못 걸리면은 그 잘못 위에서 걸리면요. 아 좋은 활동인 거 하는데 이제 네. 저는 좀 조용히 보고 싶으니까. 예, 조용히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한 번은 그때 그 SSG가 SK 때부터 그 스쿨데이를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하나의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군인대회도 볼수 비슷한 있고. 건가요? 군인들 한번 다 와가지고. 군인들 뭐 그렇죠 군인들 거긴 더 시끄러워요. 와 그렇죠 군인건 본 적이 네, 없어가지고 거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목소리 다 낮아가지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스쿨데이가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학교당 뭐 협약을 맺어가지고 1년에 최소 2번씩 예전에 뭐 CA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동아리 활동. 세대가 다른가 내가. 아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토요일마다 하는 개발 건가? 활동. 아, 네. 그런 그쵸.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 옛날에 우리 뭐 영화 감상부 이런 거 있었는데. 그쵸. 네. 저 세대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저도 아니에요. 저도 저도 있어요. 있어요. 네, 문화유산 네. 답사부 그런 거 있습니다. 맞아요. 뭐 너무 스카우트 뭐 좋아하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다행이다. 괜히 제가 이상한 아, 말 예, 했다 다 물어다릴 것 같아서 그 깜짝 놀토 놀랐습니다. 때 간 거 아니에요? 놀토 맞아요. 놀토. 놀토 아시면 비슷하네요. 네. 아 너무 웃기다. 한 분은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한 분은 모르시죠? 좀 한 말씀이 분은 한 말씀이 달라요. 없으신데 네. 아 그분 저 주인번호 뒷자리 앞자리가 좀 다른 거 놀토 같아요. 20년 만에 들어온 겁니다. 놀토 네, 아무튼 거기에다가 부모님들도 같이 오신다. 같이 가면 좋은 추억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네. 이제 NC 다이노스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같이 대령해서 티켓을 드린다는 그거 건데, 좋네요. 네 이거 너무 괜찮잖아요. 이거 진짜 그쵸? 좋다. 그러니까 NC 다이노스가 신생 구단이면서 이렇게 비전을 내건 게 뭐냐면 가족 친화 구단이었는데 그 목적에 딱 맞는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NC가 창산 직후부터 창원시에서 뭐 시민 공영 자전거 뭐 400대 기증 뭐 팀 기록에 따른 의료 서비스도 뭐 지역에다 지원을 해주고 뭐 광고 수익도 기부하고 또 특이한 게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2년도였나? 아무튼 그때까지 사회 공헌에 투자한 비용이 51억 원 이상이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이런 거 쓰는 거거든요. 보고서에서 임팩트 측정이라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은 그 활동에 대한 수치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51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는 순간 보고서에 기업이 저는 자회사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51억 원 이상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모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뭐 기업 이미지도 좋게 만들 수 있고 그쵸. 상당히 또 NC 다이노스가 신생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뭐 NC뿐만 아니라 KT라든지 한화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이러한 활동을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점이 더 많지만 이 한계가 있는 좀 좋지 않은 점도 분명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일시적인 참여라든지 규칙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다가 하면은 이게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의 시간이 왔군요. 네. 제가 사실 기다리고 이번 있었어요. 방송 준비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약간 좀 빌런의 역할을 한번 해볼까 이번 방송에서 그런 생각 한번 슬쩍 하면 안 돼. 예, 한번 좀 말을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네. 기대할게요. 일단 그 저기 심수경님 아, 네.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한 거 아니었나요? 들을 다 네. 일단 들어본 다음에 일단 한번 약간 밑밥 좀 깔고. 왜냐면 네. 제가 관련돼서 뭐 옛날에 그 칼럼도 쓰고 기사 네. 쓰고 한 적이 네네네. 있어가지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일시적인 참여와 불규칙성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사회공헌 활동을 말하면은 김장이나 연탄 나눔 봉사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역시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활동이라서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많은 형태로 시도를 하게 됐는데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파급력을 이제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팬들을 그렇죠. 확보를 하고 하려면 그럼 역시 계속 해야 되고 계속 하려면은 이제 활동 자체도 계속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해요. 근데 프로그램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러려면은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단 측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철학을 설정한다던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쵸. 계속 언론 보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일단 기사를 네. 위해서. 네, 기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죠. 홍보팀은 사회공헌 활동은 대부분 홍보팀이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론 보도를 위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이게 되고 그리고 올해 했던 게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있을 수 네.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김장 연탄 너무 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제 빌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야죠 이제. 근데 이거 빌런은 아닌데. 그러니까 김장 연탄 뻔해도 어쨌든 매년 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뻔한 거라도 네. 성실한 게 좋잖아요. 네, 일단 개근을 네. 했으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그게 약간 단발성에, 그러니까 뭐 그냥 1년 1, 2년 하고 땡 할 거면은 그럴 바엔 차라리 김장 매년 하는 김장 연탄 봉사가 훨씬 낫다라는. 배추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배추값도 네.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불규칙성 관련돼서 앞서 제가 그 제2홈구장 그 경기 여는 것도 일종의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제가 관련해 가지고 작년 봄쯤에 그 기사 칼럼을 썼는데 이제 그게 언론에 올라갔었는데 그 이게 제2홈구장 경기를 꾸준히 조금씩 하잖아요. 이제 그쵸. 롯데나 삼성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반강제로 좀 끌려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협약 때문에. 처음에 그 매진 제휴 때문에. 네, 이게 왜냐하면 몇 경기 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되게 꾸준하게 하거든요. 6경기씩. 그게 왜 6경기씩 하냐면 협약 그 지자체랑 구단이랑 협약이 돼. 협약을 묶여 있어서 반강제로 가서 하는 측면이 그러면 좀 지금 세요. 세 팀 다 6게임씩만 하는 거예요? 네, 6게임 최소 6게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딱 6게임만 하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물론 뭐 모르겠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한화가 신구장 개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청주구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맞아, 되게 멋있게 지었. 네, 되게 이쁘게 짓긴 했는데 그게 거꾸로 보면 청주도 한화 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 참 모른다는 거죠. 한화 게다가 팬들은 진짜 그 팀이 조금만 잘하면은 네. 그리고 일어설 팬들이거든요. 작년에 진짜 올해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제 6경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6경기도 경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6경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6경기를 편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6경기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특히 그렇죠. 여름에 비 오면은 그 취소가 되고 추후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추후 편성 경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나를 예를 들면 대전이 1홈구장이고 제2홈구장이 청주잖아요. 근데 청주에 한 여름에 편성했던 경기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는 잔여 편성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경기를 청주에서 안 하고 대전에서 본구장에서 합니다. 한다고요? 네, 본구장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6경기 편성이라는 게 했다는 거지 실제로 그 경기 6경기를 무조건 다 제2홈구장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로 그 자료를 쭉 찾아보면은 말이 6경기 편성이지 한뭐 4경기, 5경기밖에 안 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2홈구장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그 자체가 좋은 사회공헌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구단 입장에서는 그걸 눈엣 가시 정도로 여긴다라는 또 한 가지의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선수들이 원래 쓰던 뭐 라커룸도 아닐 거고 뭐 웨이트를 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라서 뭐 본 실력이 나오지 않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네, 이 부분은 자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음. 뭔가 메이저리그의 뭐 꿈의 구장처럼 그러니까 선수들 자체에서도 뭔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구장의 형태 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놔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눈엣 가시처럼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이런 거 사실 어차피 그거 하는데도 돈 쓰고 이동하는데 힘들고 하는데 사실 하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걸 좀 구단도 그렇고 뭐 KBO 리그 자체에서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만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계속 구장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도 1군 경기 열렸던 거 아세요? 오. 07, 08이쯤에 몰랐어요. 찾아보면 나올 때 SK랑 두산이랑 가서 하고 있는데 저 지금 모르잖아요.
기억이 없어요. 네, 모르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그쵸. 지금 벌써 15년, 20년 다 돼가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어디 구장에서 했어요? 오라구장이라고 저기 어. 제주 시내에 야구장이 한 명 조금 안 되게 들어가는 구장이 있어요. 오. 거기서 그 차에 보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관중도 별로 안 오고 그리고 제주도는 보통 그 접근성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게다가 뭐 한번 바람이 세게 불면 이제 그 결항돼 가지고 하루씩 밀리고 해서 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나름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주에서 가서 경기를 했겠죠. 뭐 당연히 돈을 바라보고 거긴 가진 않았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기억에서 지금 생각하면 오 제주도에서 경기를 한 적 있다 이렇게 깜짝 다들 놀랐어요. 말씀하시는데 좀 저희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지속성 일시적 참여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참여의 딱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정말 지속적으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김장 연탄 같은 그런 국밥 같은 그런 사회공 활동이 되려면 뭐 차라리 정말 생각 있으면 제주 시리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름에 이제 한 뭐 2경기씩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보내서 경기시키고 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좀 한계의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쵸. 뭔가 제주도 분들은 야구 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네, 그런 여건 한 번이라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또 계속 좀 어려운 얘기 하게 되는데 KESG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좀 너무 이니셔티브라던가 그런 기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SG 등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야구단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격인 항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S-7-1이랑 S-7-2예요. 뭐 그러니까- 지하철 갈아타는 환승센터 아니에요? 7-2 출입구라면 네. 제일 빠르다. 그런 느낌인데. 아 너무 웃기네. 그래서 네. S-7이 지역사회 이런 쪽인데 S-7-1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을 추진하려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점수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기업들도 계속 특수성이니 뭐 단발성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니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현금 기부나 재능 기부의 형태의 CSR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이 또 필요한 것인데 구단이야말로 살릴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인데 심지어 뭐 하나 이글스 대전에서만 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주도 있고 뭐 세종시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좀 영역을 넓히면은 더 큰 넓은 지역 사회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못 살리는 거에 아쉽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게 우리의 인식도 변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아마 기성세대 저희 삼촌분들 뭐 아버지분들은 그때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쉽게 바뀌진 않는단 말이죠. 지금 저의 생각을 중고등학생이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구단 직원이고 스폰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선수가 주체가 된다면은 좀 이제 주체적이고 차별적이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선수들이 주체가 돼야 할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서 왜 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저라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만으로도 벅찬데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한다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선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싶어서 비시즌을 활용한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선수랑 관련 없이 시즌 중에는 뭐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홈런 치면은 얼마 기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왜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하는지 이제 인식에 관해서 이제 주입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년 하는 거는 KBO 신인 선수 교육에 이제 도핑 방지 교육이라든지 재무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데 사회공헌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면 좋은지 그런 거를 포함시킨다면은 좋지 않을까. 원래 있는 교육에 좀 넣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또 이제 신인 선수 교육 한 번으로는 사실 저희 오리엔테이션 하면 다 기억하는
안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술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신인 선수 교육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년 선수들을 위해서 미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쵸. 조금씩 강사분들이라든지 뭐 은퇴 선수분들을 아. 불러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매년 구설수에 오르는 선수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거는 구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으로 계속 이제 선수들이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이제 선수들한테도 좋을 거고 이제 선수들이 야구만 전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삶도 있는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수경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데 여름에 롯데자이언츠가 플로깅 봉사활동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단 직원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물론 뭐 화요일 날 하긴 했습니다만 화수목금토일 야구하는데 월요일까지 시간 내는 거 힘들죠. 저도 압니다. 뭐 운동까지 하는데 봉사활동도 해야 돼? 이것도 아는데 단순히 생각 말고 그냥 생각해보면 똑같이 회사에서 돈 받는 입장이잖아요. 뭐 직원이나 뭐 선수나 똑같이.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사실 임직원들 봉사단 꾸려서 봉사 다니는 거 당연하거든요. 신입사원들도 사회공헌 활동에 많이 내보내요. 필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미국도 그 바쁜 오타니도 뭐 트라웃도 다 사회공헌 활동 하러 다니거든요. 비시즌이 아니라 시즌 중에서도 뭐 원정 왔다 갔다 하는 중간중간에도 뭐 병원 가가지고 아픈 환우들 만나러 가고 이런 단순한 거라도 사실 더 바쁘고 더 운동 열심히 하는 선수들도 다 참여하는데 바빠서 안 돼. 뭐 특타해야 돼. 이런 거 좀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좀 저참 신인 선수들만 내보내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하나의 얘긴 한데 어떤 구단이 있는데 제 구단 팬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하이파이브라던가 이런 선수들 만나는 그런 팬 참여 뭐 활동이 있는데 여러 명 나가는 거 아니고 뭐 한두 명씩 나가는 건데 친구가 좀 이거 보고 충격 먹었다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날 던진 제일 저참 선수가 나가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신참. 네. 솔직히 그런 거 잠깐 나가서 하는 건데 고참 선수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짬처리 하는 거 마냥 신인 선수 내보내가지고 하고 오는 거 보고 좀 충격받았다. 좀 정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젊은 여성 팬들 다 신경 쓰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참 선배님들이 선뜻 놔줘줘야지 어른 친구들도 이제 좀 당연한 거구나 생각하면서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형이 듭니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좀 그쵸. 어느 정도 인지도도 높고 프로 생활도 좀 오래 했던 이름이 알려진 선수가 좀 참여를 한다면 이제 신참 어린 선수들은 따라서 당연히 같이 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만약 선수라면은 제 선배님들 저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그런 거 참여 안 해. 그러면 저도 나 짬 좀 차면 저런 거 안 해야지 형들 이런 안 하는데 생각. 내가 왜 해?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짬처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 사례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마무리 캠프 하잖아요. 시즌 끝나면은 MLB도 마찬가지로 마무리 캠프가 있는데 그 MLB 마무리 캠프는 좀 특이하게 또 당연하겠지만 뭐 우리나라 좀 하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유망주 위주로 마무리 캠프를 열어요. 근데 이때 이제 팀에서 MLB 팀에서 진행하는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이 좀 시즌 때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당연히 운동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라는 그런 캠프가 있어요. 마무리 캠프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방금 찾아봤는데 올해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뭐 운동 이런 것도 하지만은 멘탈 잡기, 식이요법 그리고 인성의 항목이 딱 박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말에 이제 지역 사회에 나가가지고 봉사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유망주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누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쩌고 보면 주입이죠. 시애틀 입장에서는 그 유망주 이제 선수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MLB 이제 미국이야말로 정말 자본주의의 화신이고 정말 돈 되는 거면 진짜 뭐 귀신같이 돈 냄새 맡고서 딱 거기에 달려가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MLB도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리그고. 근데 그런 리그에서 오히려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 우리나라보다 더 한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지금 이 일부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기 조금 좀 그렇지만 다 돈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보면은 길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비단 저희는 야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다 ESG 경영에 신경 쓰는 것도 물론 그게 좋고 그게 이제 사회 공헌 사업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동기는 사실 서구 선진국들이 ESG 경영을 강제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반강제로 일단 그 시작은 반강제로 끌려갔다는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서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뭐 고참들이 그렇게 그냥 이런 공헌 사업에 뭐 그 유망주 그러니까 어린 전현재 선수 짬처리하고 이런 게 길게 못 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못 봐서 이 길게 보면은 다 본인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고 다 뭐 그런 뭐 그렇죠. 맞아요. 정서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건데 길게 못 보니까요. 이 이미지 같은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선수를 은퇴하면 코치 감독 말고는 갈 곳이 없었어요. 아예 사실 없었죠.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해설위원 한두 명 빼고. 근데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방송 활동을 하는 선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미지가 안 좋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길게 본다면은 이런 것도 다 이 선수 은퇴 이후에 본인들에게도 좋은 기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 네. 자체가 인식 변화 및 관련 교육 필요잖아요. 지금 음. 저희가 대본에 적은 것도. 그러니까 정말 이런 지금 저희 나왔던 이런 얘기들을 진짜 어린 유망주 선수들, 유망주 레벨에 있는 선수들한테 계속 주입을 해야지 이게 전반적인 이 프로야구계에서 이게 사회공헌 사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 서서히 바뀌지 천천히라도, 않을까. 그렇죠. 네,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야구의 사회적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저희 함께 녹음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단기간에 뭐 내년, 내후년에 갑자기 엄청난 사회적 가치가 생기고 뭐 이러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2024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의 세월이 더 지나면은 분명히 오늘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발전이 KBO 리그에도 되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녹음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e